반갑습니다. 오늘은 9강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중국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저번에 우리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 공부 다 했죠. 그 이후에 중국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 거 살짝 복습해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상나라, 다른 말로 은나라 다음에 무슨 나라였다 그랬죠? 주나라였다 그랬잖아요. 주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봉건제로 유명하잖아요. 주나라 기억나죠? 그런데 BC 몇 년? 8세기경에 누가 쳐들어왔다 그랬어? 유목민족이 쳐들어왔잖아요. 유목민족 싸움 잘해, 싸움 못해. 싸움 더럽게 잘합니다. 말 타고 가는 쪽쪽 다 쳐부수는 아주 무시무시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주나라가 서쪽에서 유목민이 쳐들어오니까 원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원래 수도는 호경이었는데 유목민족을 피해서 어디로 옮겼다 그랬어?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러양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호경 시대 때 주나라를 뭐라고 한다? 서주라고 하고. 맞잖아요. 서쪽에 있으니까. 동쪽으로 수도 옮겼잖아. 이걸 뭐라고 해? 동주라고 하잖아요. 이 동주 시대 때 주나라가 상태 좋은 거야? 서주 시대 때 상태 좋은 거야? 그렇죠. 힘이 없어서 서주에서 동주로 옮겼으니까 힘이 없는 상태가 동주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나라 황제는 있지만 희바리가 있다, 희바리가 없다, 희바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힘이 셀까요? 그렇죠. 주나라 하면 무슨 제도입니까? 우리 기억나잖아. 이거 시험에 나온다 그랬잖아. 봉건제잖아. 봉건제가 뭐야? 왕은 어디만 다스려? 왕은 수도만 다스리고 왕의 형제나 친척들을 뭐라 그래? 제후들이라 그러잖아. 제후들은 어디를 다스린다? 지방을 다스린다.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봉건제를 만들었는데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상태가 주나라가 동주시대에 안 좋아지니까 왕은 유명무실하다. 왕이랑 황제랑 똑같은 겁니다. 왕은 힘이 없고 유명무실하고 제후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 한 겁니다. 그래서 동주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오늘 배울 뭐라고 한다? 춘추 전국시대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 춘추 전국하면 조금 안정된 냄새가 나야 돼. 아주 싸움박질하는 혼란된 상태가 생각나야 돼. 그렇죠. 중국의 뭡니까? 혼란기가 무슨 시대다? 춘추 전국시대다. 이겁니다. 그러면 춘추 전국시대에 주나라는 멸망했느냐? 멸망 안 했습니다. 주나라는 유지됐는데 황제는 무슨 아비이다? 허수의 아버지 누구야? 허수아비이다. 누가 잘 나간다? 제후들끼리 잘 나간다. 여러분 7개의 국가가 있었잖아요. 7개의 지방이 있었잖아요. 전국, 매둥, 전국, 시룽이 치열한 쟁탈전을 한다. 뭘 많이 합니까? 전쟁을 매우 많이 하죠. 그래서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다. 이 혼란기를 뭐라고 한다? 춘추 전국시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습니까? 그러면 혼란기니까 춘추 전국 시대에는 퇴보된 사회일까, 발전된 사회일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혼란기니까 나라가 아주 퇴보하고 앞으로 전진도 못하고 후퇴하고 발전이 더디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많이 하니까 탱크도 발명되고 뭐예요, 여러분? 비행기도 더 발전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전쟁 기술과 무기가 발달하면서 사회가 발전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기려고 싸움하니까 머리를 많이 굴릴까 많이 안 굴릴까? 머리를 많이 굴리겠죠. 그럼 뭐예요? 그 많이 굴린 머리를 이용해서 사회를 발전시켰다. 경제, 문화, 학문을 발전시킨 시기가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잘했어요. 춘추 전국시대는 뭘 많이 한다? 전쟁을 많이 하잖아. 제후끼리 경쟁하잖아요. 그럼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나라를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때는 오히려 뭐가 발전했다? 사회가 뭐 했단 말입니까? 발전했다 이 말이에요. 감 잡았습니까?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춘추 전국시대 때 왜 전쟁이 많아졌냐 하면요. 물론 제후끼리 싸움에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이 많아졌지만 전쟁을 많이 하려면 무기가 발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뭐가 결정적으로 중국에 보급됩니까? 그렇죠. 철기가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발전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돌로 농사 짓는 게 생산량이 많을까? 철로 농사 짓는 게 생산량이 많을까? 그렇죠. 당연히 철기가 가볍고 단단하니까 철기로 농사 지으면 더 경제가 발전하잖아.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는 경제가 발전했다는 겁니다. 자, 뭐예요? 철제, 농기구, 농기구를 통해서 또, 자, 뭐로 경작하냐면 이 당시 되면요. 사람이 끄는 게 생산량이 많아질까? 소가 끄는 게 많아질까? 그렇죠. 사람보다 몸무게가 몇 배 더 나가는 소를 갖다 한문으로 뭐라 그래? 소우라고 하잖아. 자, 경작하다. 우경이 활발하게 보급되면서 자, 뭐가 올라간다? 농업, 생산량이 올라감으로써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자, 금방 이거 또, 자, 반복입니다. 철기가 활발하게 보급되니까 모두 보급돼. 철제, 무기가 아주 개발되고 발달되니까 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전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는 혼란기였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경제가 발전되니까 당연히 모두 발전하겠습니까? 상업도 발전하겠죠? 상업은 뭐예요? 장사하는 걸 상업이라고 하잖아. 그 다음에 어떤 물건 만드는 걸 뭐라 그래?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수공업이라고 한다. 상업도 발달하고 덩달아 뭘 만드는 수공업도 발달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이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내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병법이나 아니면 국가의 법률 제도 이런 것도 잘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선진 사상들이 나와야지만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춘추 전국시대는 뭐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학문이 뭐 할 수밖에 없었다?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왜? 전쟁에서 이기려면 학문을 발달시켜서 나라를 부강할 부자리치, 나라 국자,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강하게 한다. 뭘 강하게 합니까? 병사들을 뭐하게 한다? 강하게 해야지만 나라가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국 강병 때문에 학문은 더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쟁에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 인재가 필요하겠죠. 이런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학문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학파들이 나왔겠죠. 여러 학파들이 나왔겠죠. 자, 이 여러 학파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요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제자 백가라고 한다. 이거예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자 백가의 종류 무조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거 뭐예요? 육아. 뭐예요, 이거? 유학을 공부하는 게 육아 아닙니까? 유학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랑. 자, 우리 예의 바르게 살아야 돼. 예.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그 다음에 임금님께 뭐하자? 충성하자. 부모님께 뭐하자? 효도하자. 자, 그럼 육아에서 강조하는 건 무슨 정치입니까? 도덕 정치죠. 자, 힘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말고 인과 예 같은 이런 사랑하는 마음과 예로서 백성들을 다스려라.
도덕 정치 아닙니까? 그럼 육아를 창조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본 사람인데 그렇죠 여러분 공자하고 누굽니까? 맹자가 뭐예요? 육아를 대표하고 육아를 거의 창조한 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육아 공부했으니까 이제 뭐 공부해야 될까? 자 두 번째는 육아하고 약간 다른 건데요. 법가입니다. 여러분 법가 들었을 때 어떤 냄새가 납니까? 저는 아주 무섭고 아주 삭막한 냄새가 납니다. 모든 법대로 해라. 사랑과 자비는 없이 무조건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엄격한 법의 엄격성을 통해 가지고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고 나라를 세우는 게 법가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자, 그다음 뭘 중시합니까? 법가는 법은 당연히 중시하겠지. 그러니까 이름이 법가겠지. 뭘 또 중시합니까? 상벌을 중시한다. 자, 잘한 놈한테 뭘 줍니까? 상을 주고 못한 놈은 벌을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중간고사 잘 치면 여러분 뭐 받아요? 현금 5만 원의 상을 받잖아. 못 치면 어떻게 돼? 엄마한테 두드려 맞잖아요. 요게 상벌입니다. 법을 잘 지키면 상을 받고 법을 못 지키면 벌을 받는다. 자, 약간 삭막하죠. 자, 이게 법가를 대표하는 사람. 자, 육아에 공자와 맹자가 있었다면 법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한신데요. 그렇죠. 이름 외워놓으세요. 한비자가 법가를 대표하는 사상가였다는 거 공자와 맹자와 잘 구별해 가지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요. 묵가입니다. 자, 묵가는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좀 비현실적이에요. 여러분 전쟁하는 난리통인데 묵가가 강조하는 이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건데 어쨌든 묵가도 제자백과에 포함됩니다. 뭘 강조했습니까? 차별 없는 뭘 강조했다? 사랑을 강조했다. 무차별적인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나 이웃집 엄마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약간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때는 제자백과 중에서 묵가가 그리 잘 나간 건 아닙니다. 심지어 뭘 또 강조해? 찢고 볶고 싸우는데 피스, 평화를 강조하는 이러한 사상이 바로 묵가였고 묵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 묵자지 여러분. 요 자는 여러분 아들 자자를 쓰는데요. 이 자는 아들 자자도 되지만 뭐가 된다? 선생님, 스승 자자도 된다. 그래서 묵자라는 사람이 묵가를 만들고 묵가는 뭐예요? 이웃집 엄마나 우리 엄마나 똑같이 사랑해라. 차별 없는 사랑과 뭘 강조했다? 평화를 강조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도가. 여러분 도가하면 약간 어떤 냄새가 나야 돼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냄새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에서 뭡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누구의 탓지도 받지 않고 물 흐르는 대로 사는 사상. 자, 자연의 뭐야? 순리에 따라 사는 사람. 자, 윤택의 나는 자연인이다 생각하면 도가가 나올 겁니다. 이걸 갖다가 유식한 말로 뭐예요? 그냥 알아맞나? 무위자연이라고 합니다. 자, 위는 뭐냐?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내가 해줄게. 인위적인 거, 누가 만든 거, 인위적인 거 없이 묻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사는 거. 그러니까 도가는 뭘 싫어해? 국가의 법이나 도덕이나 인이나 예나 충이나 효나 이따위 거 필요 없다. 그냥 자연 순리대로 인위적인 거, 인간이 만든 거 없이 자연스럽게 살아가자. 요게 뭐다? 도가다 이 말입니다. 정말 어렵죠. 하지만 중간고사에 무차별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반복하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배울 거는 자, 이제 이 혼란기가 이제 끝나는 걸 배워야 돼요. 자,
자, 동주 시대가 제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혼란기, 춘추, 전국이라고 했지. 금방 설명했잖아. 왕은 있습니다. 주나라 황제는 엄연하게 존재하지만 이 제후국기, 우리 봉건제 때문에 나온 게 제후 아닙니까? 제후들끼리 뭐예요? vs 하면서 싸운 게 뭡니까? 바로 춘추 전국 아닙니까? 뭐 한마디로 춘추 전국은 엄청난 혼란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되겠죠. 언젠가는 뭐 해야 됩니까? 통일해야겠죠. 중국이 하나의 나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 드디어 나오네요. 여러분, 말만 들어도 으리으리한 사람,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그게 뭐예요? 진시황 아닙니까? 진시황. 자, 그럼 진시황은 이 춘추 전국시대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야? 여기 힌트가 있는데, 그렇죠. 진나라가 춘추 전국시대를 뭐 했단 말입니까? 통일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진나라 통일하는 사람이 누구다? 진시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국이 뭐예요? CH 차이나잖아. 이 차이나가 CHIN 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진나라,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가 지금 중국을 대표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이 차이나가 됐다는 것도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최초 통일입니다. 중국 최초 통일. 근데 진나라는 알겠는데 이름이 왜 진시황이야? 자,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왕이었잖아. 자, 시는 무슨 시입니까? 최초. 우리 시발점할 때. 그 최초입니다. 황은 뭐예요? 황제. 최초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진나라 시황, 진시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 꼭 알아놔. 자, 그럼 통일을 뭘로 통일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군대도 단단해지고 법률이 엄격하고 일사불란하게 뭉쳤기 때문에 진나라가 여러 나라들을 갖다가 통일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나라는 무슨 사상을 채택했을까요? 우리 아까 제자백과 중에서 뭡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법과 사상이겠죠. 법과 사상으로 법을 엄격히 하면서 왕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진시황의 뭘 공부해야 될까? 정책. 여러분, 진시황은 무시무시한 왕이었습니다. 시험 잘 나오죠? 진시황의 정책. 첫 번째가 뭘까요? 자, 이거 하기 전에 또 할게요. 지겹다. 주나라는 무슨 죄가 있었다 그랬어? 봉건제가 있었다 그랬잖아. 왕은 중앙만 다스리고, 됐습니까? 지방은 제후가 다스린다. 그러다가 뭐예요? 왕 허수아비 되고 제후끼리 싸우는 춘추 전국시대가 혼란기가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진시황이 이 혼란기를 통일했기 때문에 봉건제를 사용할까요? 안 하겠죠. 이제 제후 따위는 필요 없어. 내가 모든 지방을 다스릴 거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군현제를 채택했다. 별표 치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단 지방을 몇 개로 나눕니까? 36개의 뭡니까? 군과 현으로 나눈 다음에 뭐 제후 따위 이런 거 파견 안 합니다. 진시황이 직접 이 36개의 군현을 갖다가 직접 지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왕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왕실을 향해서 뭉칠 수 있도록 군현제를 통해서 황제가 진시황이 모든 지방이 군현 아닙니까? 36개의 군현으로 나눴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름이 군현제예요. 이건 여러분 지방 분권일까 중앙 집권일까? 왕이 지방을 직접 감시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왕을 중심으로, 왕이 어디 살아? 중앙에 살잖아. 중앙 집권이 된다는 겁니다. 진시황의 이건 중앙 집권이다. 집권의 강화이다.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또 어떤 정책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전국 칠웅이잖아. 이 혼란기에 7개 나라가 싸움박질했다 아닙니까? 그럼 7개 나라별로 화폐 단위도 다 다르겠죠. 그 다음에 줄자나 뭡니까? 저울 같은 것도 다 다르겠죠. 또 뭡니까? 문자도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통일된 마당에 이 다른 문자나 다른 화폐 사용할까요? 안 하겠죠, 상식적으로. 자, 저울이나 줄자 같은 걸 뭐라 그래? 그걸 갖다가 도량형이라고 합니다. 도량형. 어디 가면 1g 되고 어디 가면 2g 되면 나라 꼴이 개판될까 소판될까? 개판되겠죠. 통일성이 없으니까. 그럼 이 도량형하고 또 뭡니까? 그렇죠. 뭘 통일합니까? 화폐를 자 최초로 통일됐으니까 화폐도 뭐한다? 통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제 한국으로 치면 우리 원단이잖아요. 원만 있으면 경상도에도 사용하고 전라도에서 사용하고 서울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 편리해? 장사할 때 편리하겠죠. 어디 가면 달러 내고 어디 가면 엔 내고 어디 가면 원 내고 어디 가면 마르크 내고 어디 가면 유로 내고 이러면 여러분 장사하겠습니까? 장사 때려치우겠습니까? 때려치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 통일과 이 도량의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저울 같은 눈금이 똑같으면 장사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상업 활동이 아주 모해졌다, 편리해졌고, 그 다음에 뭐 없으면 나라 망합니까? 세금 못 받으면 망하잖아. 세금을 내기 위한 이 화폐도 통일했으니까 뭐가 편해? 세금을 받아먹기가 편하겠죠. 받아먹다는 뭐라? 세금 징수가 뭐하겠다? 편리해지겠죠. 그러니까 도량형과 화폐 통일은 그냥 통일로 보지 말고 국가에 엄청난 이득을 갖다 준다는 거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통일했다 그랬어? 그렇죠. 전국 7개 나라가 따로따로 문자가 달랐어. 여러분 경상도 문자하고 전라도 문자 다르면 여러분 기분 어떨까요? 기분뿐만 아니라 뭐가 뭔지 혼란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통일했다. 문자도 통일함으로써 왕을 중심으로 통일된 지역을 지배하는데 아주 유리하게 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통일하면 또 뭐가 좋습니까? 아까 9년제 했다 그랬잖아. 황제의 명령이 지방에 전달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일된 문자로 일사불란하게 전달하면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에 유리합니까? 황제의 명령을 뭐하기 유리하다? 전달하기 유리하잖아. 황제의 명령이 잘 전달되면 중앙에서 일사불란하게 지방을 감시하고 지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슨 직권 강합니까? 문자 통일, 도량형 통일, 화폐 통일도 다 뭐다? 중앙 집권 강화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진시황의 정책은 뭐다? 중앙 집권 강화고 그 중앙 집권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짓을 했는지 우리가 무조건 알아야지 이번 중간고사 때 두 문제 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아까 진시황 시작할 때 겁먹었을까 겁 안 먹었을까? 겁먹었죠. 진시황 아주 잔인한 임금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요. 이래야지 황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좀 봐주고 그러면 뭐가 일어나?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나서 나라가 뭡니까? 홍양홍양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시황은 아주 잔인하고 강하게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진시황 할 때 쫄았던 거예요. 어떤 짓을 했길래? 그렇죠. 와, 어마무시하네요. 분서갱유입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제가 풀이해주면 요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은 뭐예요? 뭐예요, 분? 태울 분자. 우리 분신 자살 기억나? 뭐예요, 그거? 자신의 몸을 태워서 자살하는 게 분신 자살이잖아. 태울 분자. 뭘 태워서? 서는 뭐예요? 우리 서정가잖아. 책을 태웠다. 책 소자 아닙니까? 갱은 뭐예요? 여러분, 자, 뭐예요, 갱은? 아주 잔인한 건데. 생매장 갱자입니다. 생매장. 여러분, 산채로 매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채로 매장된 게 더 잔인한 겁니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죽여서 매장하는 게 편합니다. 이왕 죽는 마당에. 유는 뭐예요? 유학자. 자, 내가 뭐라 그랬어? 법가 선택했다 그랬지. 진시황이 법가는 법대로 엄격하게 철저히 가자는 겁니다. 하지만 유학자는 뭐라 그랬어요? 인이 뭐예요? 사랑으로 다스려라. 그럼 여러분 진시황의 입장에서 유학자가 기분 좋을까요? 기분 더러울까요? 기분 더럽겠지. 유학자 600명을 뭐예요? 생매장시킨 겁니다. 자신의 법과 사상을 비판하고 진시황의 정책을 비판한 유학자나 그 여러 학자들을 갖다가 산채로 생매장시킨 게 분서갱유였다는 거. 요거 꼭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 잘 아는 거. 지금 중국의 관광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게 뭐예요? 그렇죠. 지금 중국은 진시황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자, 무슨 장성을 쌓았습니까? 말씀 잘했어요. 만리장성을 쌓으신 분이 바로 진시황입니다. 만리는 2,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걸 갖다 성으로 쌓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재정을 통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을까요? 여러분 정말 겁나는 놈들 한 명 있었잖아. 누구예요? 흉노를 막아내기 위해서 흉노를 갖다가 뭐하기 위해서 오랑캐 흉노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막대한 노동력과 비용을 들어가지고 흉노하고 중국의 진나라의 국경선에 만리장성을 쌓았단 말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걸 쌓으면서 죽었겠습니까? 자, 두 번째, 트남, 베트남, 어디, 전체는 아니고, 베트남 북부의 영토를 갖다가 점령했다. 자, 베트남 북부의 영토를 갖다가 뭐 했다? 점령하신 분. 자, 영토도 확장하셨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만리장성은 외적을 막는 데는 유리하지만 진나라 국민들한테는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불리한 거죠. 국민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 좀 하려 그러면 진시황이 불러가지고 만리장성 쌓게 하니까 뭐예요? 어떻게 돼요? 생계 유지가 안 되겠죠. 끌려다니면서 일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멸망 원인이 나오네요. 자, 진나라는 오래 못 갔습니다. 멸망 30년밖에 못 갔어요. 멸망 원인이 우리 만리장성 같은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뭘까요? 무리한 토목공사죠. 첫 번째 멸망 원인 무리한 무슨 공사? 건물 짓고 도로 짓고 성 쌓는 걸 뭐라 그래? 토목공사라고 하잖아. 토목공사가 멸망의 원인입니다. 내 일 못하게 하고 국가를 위해서 끌려다니면서 일만 하면 누가 황제가 마음에 들고 불만이 없겠습니까? 두 번째 뭡니까? 법가 때문에 멸망했어요. 법가는 국민들한테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빡신 뭡니까? 제도예요. 법가라는 거는 뭡니까? 법률이 너무 엄격해가지고 예를 든 겁니다. 빵 한 조각 훔쳤다고 사형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가 너무나 엄격하고 너무나 가혹하니까 이 법가 때문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 반란이 일어났죠. 뭐예요? 진승이라는 사람하고요. 짐승 아닙니다. 진승입니다. 오광이라는 사람이 뭘 일으켰어? 난을 일으켜가지고 뭐예요? 30여 년 만에 진나라는 멸망되고 나중에 선생님의 조상 유방이 만든 나라, 무슨 나라? 한나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한나라도 공부할 게 많으니까 한나라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지금 해준 거 어려운 단어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반복 안 하면요 이번 중간고사도 가망성 없습니다. 반복하면서 막 외우세요. 그리고 이해하면서 외우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번 시험 저번 시험보다 20점에서 30점 이상 꼭 올라가니까 절 믿고 따라만 주시면 여러분 성적 올리는데 최선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